2019 중국 갑조리그 신민준 구단과 통멍청 7단의 대결. 신민준 구단이 거의 승기를 잡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만 쉽게 된다면 승리는 무난히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좋은 성적 기대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승수를 쌓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9라운드 한국 출전 선수인데요. 박하민 선수와 투샤오이 선수, 신의 대결. 김명훈, 타오실란. 이 매치도 예전 삼성화재배에서 한번 둔 적이 있는데 타오실란 선수가 당시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김명훈 선수로서는 조금 서력의 의미가 있는 대결이고. 그게 LG배였던가요? 삼성화재배였던가요? 최근에 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저는 LG배 예선 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LG배 예선에서 만났던 것 같고요. 자, 신민준, 퉁멍청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김지석, 왕서. 김지석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진서, 양딩신. 이대국도 확실히 앞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박하민, 김명훈 이 두 선수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강동윤 선수가 아쉽게 패했어요. 네, 웨이팡의 이링타오 선수가 속기 전문 기사입니다. 네. 속기 아주 능숙한 기사여서 속기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인데 좀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박정환 선수와 변상희 선수는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동훈 선수가 주장전인데 저 대국도 재밌는 대결인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기풍도 좀 비슷하고요. 그렇죠. 균형 감각이 좋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두 선수 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재밌는 게 최근에 좀 변화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두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인터뷰도 많이 바뀌었고 뭔가 스스로 변화를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네.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또 갑조리그 주장전을 위해서 팀을 옮긴 그런 자세는 정말 여러 차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발전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니까요. 그렇죠. 당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이변이 없는 한 이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그냥 본인이 평소 하던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 멘트 자체가 이렇게 파격적이니까 되게 많이 목소리 자체도 바뀌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목소리 자체는 굉장히 조용조용히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자신감 표현하는 그런가요? 방식이 이렇게 뭐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요. 더 무서운 강력한 발언이었을 수 있는데 자, 앞으로의 이동훈 선수의 전화. 행보도 주목해 보고 싶고요. 이 자리 그냥 붙이는 거 안 되니까 하나 젖혀두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끼우는 건 끊는 게 이제는 가능하다. 네, 이제 그래서 흑백도 이 자리 단수 쳤고요. 그래서 과연 신민준 구단은 어떤 쉬운 정리수를 준비해놨을지 좀 궁금합니다. 뭐 단단했고요. 때리는 것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흑도 뭐 노타임으로 이어야겠죠. 근데 받지를 않았어요. 자, 끊어가죠. 신민준 선수. 거기를 찔렀습니까? 이겼네요, 이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쉽게 죽여서 네. 놀랐는데 오히려 저는 더 여유가 있었던 게 신민준 구단이 계산이 좋은 기사인데 네. 그런 기사가 쉽게 뭔가를 포기했다는 거는 정말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군다나, 거기까지 하나 받아주면 득이다. 더군다나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그 집 계산에서 선수가 100한테 있었잖아요. 네. 100이 끝내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한 10집 차이 나도 어렵다고 계산을 해야 될 판에 오히려 흑이 더 불리한 상황이라면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겠죠. 네. 거기까지 기분 좋은 교환했고요. 확실히 승부는 결정이 됐네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바둑. 신민준 선수의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네. 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도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라운드도 기대해볼만 하죠. 네. 일단 또 상대가 강자잖아요. 그렇죠. 강자를 상대로 이렇게 자신감 있는 또 결과를 얻게 되면 분명히 다시 회복할 겁니다. 신민준 선수가. 그리고 워낙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기사여서요. 얼굴 보려면 이제 한국 경기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말에 일이 있어서 뭐 평일에야 국가대표 훈련이 있으니까 모든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나와서 네, 국대실에서 훈련을 하죠. 근데 주말에 제가 일이 있어서 한번 한국기원을 가서 국가대표실 근처를 간 적이 있는데 뭐 변상일 선수, 신민준 선수, 신지서 선수, 또 김명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봐도 귀신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봐도 귀신들인데 확실히 선수들이 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은 두터운 자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신민준 구단은 큰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이 두터운 자리만 정리해서 이겼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의 큰 자리는 막는 것과 끊어서 잡는 것이 맛보기다. 중앙에 두터운 자리를 차지했고요. 네, 일단은 흑도 뭐 집으로 큰 자리 막아갔어요. 뭔가 집 차이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은 좀 두터운 자리를 두고 있고 흑은 집되는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형세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기분 좋은 선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대회 또 삼성화재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중국 갑조리그를 통해서 또 실전 감각도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또 컨디션도 끌어올린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게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어우, 거기까지 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을 정리하는 게 좀 더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집되는 자리를 안 두고 있으니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런 자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약간 신경 쓰이는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 돌이 오고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본다면 수는 안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붙이고 이런 자리 약간의 노림. 뭐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속칭 말하면 좀 귀찮아지죠. 네.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덤에 걸린 정도가 유지가 계속 될 테고요. 역끝내기 갑니다. 이거 근데 큰데요. 크긴 크네요. 좀 차이는 줄어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걸로 뒤집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고. 이제는 중앙 두 점을 마늘모로 살려야겠죠. 그 자리도 사실 커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다면 단수를 치고 받을 때 이렇게 네,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그럼 거기 단수 치는 게 조금. 이 단수요. 네. 때리면 이제 회돌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네. 약간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백이 정리를 쉽게 그리고 치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살아가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돌 전체도 아주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말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둘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입구자 두고 단수 치면 그냥 이렇게 뻗고 여기를 좀 괴롭히는.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뒤집힐 바둑으로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다시 한번 흑집 한번 세볼까요? 여전히 아래쪽은 38, 이곳이 26. 그러면 66, 68, 70, 72, 73. 한 73. 흑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확실히 줄어들긴 네, 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냥 이었다고 보고요. 네. 여기는 그냥 반반 계산으로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백집은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줄은 거면은 다행인데 백집이 한 65집?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흑집이 지금 73집. 네, 중앙에 그쪽이 오면서 좀 늘어날 집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은 저는 백의 승리로 보이는데요. 근데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네, 저희가 아까 여유 있었던 그 형세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여기 중앙 단수 친 거. 역근내기 6째 못 본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인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잡으면 젖혀 있는다고 쉽게 생각을 하다가 확 차이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네, 단수 치는 교환을 하면서 일단은 이곳에 끊어서 넘어가는 수를 방비했고요. 흑 입장에서. 생각보다 미세해질 수 있겠어요. 그 자리도 흑이 돋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흐름을 되짚어 보면 신민준 선수 그냥 이겼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처리를 해서 이곳에 백두점을 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바로 형세 판단했을 때는 신민준 선수의 판단이 확실히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 쪽에 끝내기를 하는 동안 흑이 여기 막았죠. 그리고 또 재차 중앙 두는 동안 역끝내기 들어갔어요. 이래서는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바둑. 물론 덤이 7집반이고 여전히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역전은 아니라고 믿어지지만 이 차이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앞으로 실수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상황까지 흑이 좀 따라 붙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진짜 이긴 지가 의문이라고 형세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 이것은 끊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흑이 있고 그것을 때려내는 것까지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점을 살리는 과정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아까는 좀 더 여유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젖혀가고 이게 어떨까 싶어요. 때려내면 이곳을 둬서요. 이 석점을 잡으면 더 이득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버텨서 집으로 득을 본다면 여전히 저는 백의 승리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겼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바둑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고 네. 신민준 구단도 살짝 불안해하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건가요? 진짜 신민준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농심배 국내 선발전에서 이영구 선수와의 대국에서 확실히 거의 이겼다고 할 수 있는 바둑을 마지막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오늘 바둑도 이렇게 이길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대로 이기는 바둑만 된다면 물론 역전당했다고 할 만한 자리는 없었지만 이 과정이 본인도 지금은 좀 식은땀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 이 바둑 왜 이렇게 두고 있지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이겼다고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한 전이라서 이렇게 네. 추격하는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한 흐름이라면 뭐 훨씬 더 재밌게 볼 볼 수 수 있지만, 굳이 네. 굳이 이 바둑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으실 거고 저희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게 한중전 아닙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재밌는 반집 승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바둑인데 저는 여기 흙이 단수 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따내고요. 그러면 이게 단수 치면요. 고 이기면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쳤어요. 이건 반대로 통목종 선수가 오히려 이겼다는 듯이 두고 있는데요. 그걸 왜 버리죠? 버리더라도 왜 단수를 안 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수 치고 나가겠다는 뜻 같아요. 아, 단수 치고 네. 그게 이쪽으로 돌이 오면은 나중에 이쪽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을까요? 근데 백이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백이 밀어져서 두게 되면요, 여기가 뒷맛이 굉장히 나쁜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나중에 하나 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형태가요? 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 다 찼다고 봤을 때 이런 데 들어가는 수가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 이런 데를 젖혀서 대처를 하면 끊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좀 찝찝하죠. 나중에 하나 놓기는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흑돌이 여기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다른가요? 여기가 나중에 먼저 이어놓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어떤 얘기든 저희 마음 편치 않습니다. 이 바둑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선수고요. 자, 지금 상황은 사석이 백이 4개가 많습니다. 백이 4개가 많다고 가정하고 집을 세워드릴게요. 자, 4, 6, 8, 16, 17. 17집보단 조금 더 날 수도 있는데 일단 17. 이곳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단수 쳐서 지켜둘 거고요. 하나 따내는 게 한 선수라고 보면 18, 19, 20, 31, 한 30집? 그렇죠. 때리는 것은 아무래도 네, 절대 백이 선수는 아니니까요. 득본 진행이니까요. 네, 30집. 이곳은 젖혀 이으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2, 44, 46, 47, 쉬운 하나, 여기가 16, 쉬운 하나에 67. 지금 100집은 67집이 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흙이 저희는 이쪽으로 단수 치지 않고 더 좋은 수를 생각했는데 알기 쉽게 나오면서 지금 상황 100집이 좀 늘었습니다. 네. 67집. 자, 흙집은요. 아래쪽이 한 집이 늘었죠. 여기가 백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공배로 셌는데 흙이 두면 2집, 백이 두면 공배가 되니까 한 집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39집으로 보이네요. 네, 39. 여기가 저기를 26. 여기 당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65이고요. 25, 66, 68, 70, 72, 73, 거기가 74. 거기는 집으로 셀 수가 없죠. 위에를 젖혀 이으면은 백이 단수 치는 것이 생겨서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긴 거. 73. 예, 그러면 이제 6집에 흑둘 차례. 결국 저 위에 다리를 백이 둘 수 있느냐의 변수가 있고요. 그럼 정말 미세하네요, 바둑이. 이거는
장담 못하죠. 네,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형세인데요. 역시 그곳이 끝내기 저는 여기를 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길 두면 바로 백도 그쪽을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102자리. 이 자리 당한다고 생각한 것과 비교하면 한 3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흑집 2집 차이가 나고 백집도 한 집은 최소 차이가 나니까 역끝내기 3집 자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수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아, 약간의 뒷맛. 네, 그래서 더 크게 봤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백은 이곳을 네. 정리를 하는 게 크죠. 받게 되고 여기까지 찝었으니까요. 여기가 아까 이제 16집 봤었는데 18집이 났고 여기 있는 게 선수라서 여기가 또 집이 줄어들게 되죠. 여기가 또 집이 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백이 이쪽으로 둘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흑이 손해는 안 본 것 같아요. 자, 여기 3집을 늘렸고 100집 늘어난 게 3집이 채 안 돼요. 이 자리를 잇는 이 퉁멍청 선수의 손길은 내가 이겼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단 받을 때 치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됩니다. 여기가 선수니까. 이게 이러면 그 끝내기가 있었으면 곤란한데요.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거 받아야 되면 이렇게 되는 거면 그 이으면 질 것 같은. 이건 졌어요. 이쪽으로 두고 넘어가면 이건 졌어요. 확실히. 이 바둑이 지는 게 거기 있고 치중간에 끝내기가 좋은데요. 네. 치중 갔습니다. 자, 막아서 버텨야 됩니까? 저 치면 너무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칸 띄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없나요? 이제는 그걸 넘겨주고요. 혹시 여기를 젖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도 이 패를 버텨서 이걸 넘어가면 여기 자충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지금 그걸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근데 끝내기 수순이 너무 딱딱 나오고 있어요. 흑 입장에선.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미세한 승부는 확실한데 네. 이게 반집 승부가 됩니다. 넘는 게 되게 없나요? 패를 하는 게. 백 입장에서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는 게 지금 단수 치는 게 선수라고 그냥 알기 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넘어가서 늘어난 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그런데 흑이 뻗으면 네 집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후수 네 집은 되는데요. 큽니다. 후수 네 집은. 정말 끝내기가 글로 뒀어요. 두 선수 모두 초읽기거든요. 네, 이제는 초읽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역끝내기 이 자리 합니까? 근데 그게 두 집에 3분의 1집 자리거든요. 거기를 두고 흑으로 하여금 넘어가라, 거기 빠져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내기를 그쪽을 두면 이제 말씀하셨던 호구 치는 자리는 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호구 칠 것 같아요, 여기를요. 그게 이것도 역끝내기 두 집 자리거든요. 아니요, 끝내기 세 집일 것 같아요. 세 집입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받아야 돼요, 바로. 이거 그냥 선수 끝내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커서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게 나중에 이걸 두고 끊어지게 되면요, 여기가 수가 나잖아요. 있고 자충이 다 차 있다고 보면요. 이거 받아야 되네요. 네, 이거 수가 나는 모양 같아요. 그냥 호구가 선수입니다. 호구가 가장 큰 자리예요. 뭔가 끝내기를 잘하면 뭔가 반집을 이기는 그림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빨리 둬야 되는데요. 덤 7집 반이어서요. 신민준 구단의 선택은 오, 마치 도로 이겼다는 반집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인데요. 자, 비슷하죠. 여기를 단수치고 이 자리를 두면 앞서 보여드렸던 패랑 똑같아지네요. 네, 근데 이때 호구 치면 득이잖아요. 지금 호구 칠 것 같아요. 네. 네, 호구 치는 게 크네요. 여기가 따내더라도 따내는 건 자체로 내 후수 네 집짜리인데 이렇게 되고 여길 끊으면 이걸 받아야 되면 이거는 뭐 계산이 훨씬 큽니다. 네. 네. 근데 흙이 한 점을 잊지 않고 그쪽을 꼬부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길 단수치고 근데 그 막은 게 정수인가요? 거기에 호구를 먼저 둘 수는 없었을까요?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이제는 네네. 뱉는 것이 아니라 따내서 받습니다. 일단 반집 승부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내려 빠지는 게 끝내기 세 집이거든요. 네,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건 내려 빠질 것 같아요. 네. 흙이 내려 빠져요. 여기는 그리고 호구 치고 호구 치면 받고 그래서 백은 저쪽 위를 한 집을 이렇게요. 네, 거기를 두는 게 그걸 안에 놓는 게 득은 없겠군요. 이렇게 두지 않을까요? 이거 형세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되고 여기는 뭐 어느 한쪽 단수 치면 되는 모양이고요. 여기 뭐 비슷한 거죠. 여기 이렇게 되고 역끝내기 했다고 보고 자, 지금 100차례입니다. 사석은 100이 4개가 많아요. 네. 집이 69집? 흙집이 79집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졌는데요. 흙집은 79집. 백집은 71집? 근데 여기 반패도 있고 해서요. 여기가 백집은 71집이에요. 지금 반면 8집. 79집 대 71집. 제가 계산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젖혀 있고 두고 일단 두 집이나 없앴는데요. 이러면 반면 7집이에요. 여기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네. 여기가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백집은 한 집, 그리고 흙집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끝내기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늘머라고 젖혀 있고 단수 쳐져 있는 느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그건 마지막 끝내기를 뒀을 때 문제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지금 본다면 한 집에서 한 집 줄었고요. 그럼 8집에서 7집 차이가 되고 반패가 남는 겁니다. 어쨌든 반집 승부예요. 끝내기를 근데 다르게 했어요. 그게 득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는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게 득이다. 자, 부분적으로 여기 두면 역끝내기 두 집인데요. 이걸 두면 젖히겠다는 뜻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이거 후수잖아요. 여기서 다른 거보다 저는 네. 호구를 안 쳐놓은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 자리요. 네, 그 자리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왜 두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면 일단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 자리가 나중에 끊는 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면 작은 자리로 보일 수가 있지만 거기 뒀어요.
자, 거기 젖히는 수를 뒀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진행되면 흙집은 기존에 두 집만 났던 게 여기 한 집이 없어졌고 백도 조금 줄어들고 여기 찝으면 또 줄어들 수가 있지만 찝는 것도 때리는 거랑 연관돼 있어서 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앙 쪽 두 점을 때려내는 게 좌변 쪽에 한 집 이제 흙이 좀 득이 되잖아요. 네. 여기 부분적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여기 옥집이 될 수가 있죠. 일단 지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지나친 낙관과 끝내기 미스가 불러온 네. 일종의 안 좋은 그림의 전형인데요. 지금 결국 반집 승부인데 여기를 당하면서 지금 백이 여기를 이게 단순한 근데 여긴 여기- 득 봤네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 교환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실전처럼 젖혀서 두는 게 득입니다. 네, 거기는 그게 득이었던 네. 거고 여기서 찝는 수 중앙쪽에 찝는 수가 득인 것 같거든요. 단수 교환을 아니요, 그걸- 하지 않고 네, 단수 교환을 하면요 오히려 흙이 하나 단수 쳐놓고 손 뺄 수가 있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 그냥 거기는 이거 선수라고 네, 생각하고 단수 쳐놓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부분적으로 단수를 치고 손을 빼면 수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단수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찝으면 손을 빼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여기 단수를 치고 그냥 지금 단수를 치는 거죠. 지금 단수 치는 게 네. 있네요. 그래서 단수 쳐놓으면 손을 빼기 때문에 찝어서 두는 게 약간 이득인 것 같거든요. 약간 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돼 있다면 흙이 단수 쳐서 교환하고 손 뺄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집 내는 건 득이 없거든요. 네, 흙이 뭐 일단 이렇게 받을 겁니다. 이러면 끝내기 당한 거예요. 왜 당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여기가 한 집이 늘어났지만 여기가 한 집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받을 바에는 차라리 흙도 여기를 때리는 게 정확한 끝내기예요. 네, 정확한 끝내기인데 이게 왜 득이냐면 여기 한 집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한 집이 줄어들어서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반집 정도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찝는 수가 이제 반집 정도 득을 보려고 두는 수기 때문에 여기 두는 건 득이 없어요. 지금 찝은 건 정확한 끝내기 같습니다. 또 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쪽 진행은요. 젖히고 따내고 두는 네.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쪽은 똑같은 거, 네,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찝어서 약간 득을 본 것 같습니다. 백이 네. 반집이 좀 안 되게 득 본 것 같고요. 이제 백이 여기를 때리고요. 여기를 크게 잡고 여기를 두면 큰 끝내기는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러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사석은 백이 3개가 많고요. 그렇죠. 흙집은 일단 두 집짜리 뒀고요, 백도.
백집은 조금 네. 백집은 69집. 흑집이 75집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겼는데요. 그거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왜냐면 지금 75집이면은 흑이 이걸 역끝내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요. 여기 패가 맛보기예요. 나머지 끝내기는 그냥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75집이랐으면 확실히 승리를 백이 이긴 바둑입니다. 반집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제 개가로는 백이 반집을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된다고 보고 반면 6집이거든요. 네. 거기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테고요. 자, 반면 6집에서 흑이 먼저 어디든 역끝내기 한 집인데요. 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여길 두고 이렇게 되는 자리고 있는 거 맛보기고 왼쪽에 오른쪽과 왼쪽의 패가 다 맛보기입니다. 여기도 맛보기. 이게 패버티기가 있기 때문에 패가 맛보기로 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되면은 흑이 7집, 백이 반집을 이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에 백이 끝내기가 여기 교환 안 하고요. 네 젖혀놓고 그냥 이거 둔 다음에 찝는 게 끝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뭔가 끝내기를 건져낸 느낌이고요. 자, 여기 역끝내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다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한 집짜리 역끝내기는 백이 거기서 교환은 뭐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살짝 버틴 것은 저 패는 어차피 백이 이기는 패고요. 위에 역끝내기를 반드시 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거기 패의 변수마저 없애겠다. 흑이 사실 이어주면은 이쪽을 그냥 이었다면 아마 이쪽을 먼저 끝내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좀 방비를 시킨 것 같고요. 저는 네, 백이 반집 이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패는 굴복 일단 하나 따냈습니다만 결국 굴복되는 자리고요. 이거는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조금 마음 편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이거는 백이 끝내기를 당할 곳이 없어요. 여기를 젖혀 있고 거기를 젖혀 이어도 어차피 있고요. 저 이 위에를 자리를 막기 막으면 때문에 오히려 그게 끝내기로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재밌는 게 흑이 두면 끝내기가 아닌데 백이 두면 역끝내기 한 집이 되는 상황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마지막 끝내기를 백이 하면서 이기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 패감도 어차피 손해가 없죠. 뭐 반패랑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가 한 집이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이겼네요. 반면 7집 차이입니다. 진짜 이 바둑을 기어이 숨막히게 하고 반집을 돌이켜 보면 이 수순이 좋았던 거예요. 여기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둬서 네, 여기 찝는 수순 나오게 한 이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여기 모양 자체가 여기가 흑이 오는 게 한 집짜리 끝내기라고 보기 때문에 득이 없다고 본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 돌이 오는 게 공교롭게도 여기 찝하는 수가 돼서 집으로 끝내기가 안 된 게 네. 계산의 차이를 좀 불러왔고요. 이 정확한 끝내기를 보면서 오히려 신민준 구단은 이걸 찝으면서 여길 두면서 반집 정도 좋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패를 안 했다는 결단은 이겼다는 생각 없이는 두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네.
냉정했고 정확한 끝내기였습니다.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정관 추격이 오게티처럼 되긴 했습니다만 네. 다행스럽게도 거의 승리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이러다가 역전된 거 아닐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좋은 수순을 찾아내면서 반집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끝내기가 저희도 워낙 미세하니까 마지막까지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가 100이 23집, 33집, 43집, 53, 56집, 60집, 66에 하나 많아요. 66이 맞나요? 지금 흑이 여기를 끝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뻗는 끝내기를 했고요. 그럼 100이 막을 수가 있죠. 네, 66에 사석이 하나 많으니까 67집입니다. 이렇게 67집. 자, 흑집은 일은 네 집이에요. 그럼 7집.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일은 네 집. 반패 남아 있는 게 여기는 그냥 아예 똑같고요. 뭐 흑이 먼저 둬도 이건 오히려 손해죠. 여기 집이 났으니까. 네, 거기는 이제 100이 한 집이 나 있는 모양이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지금 끝내기도 흑이 잘못 뒀어요. 이렇게 되는 자리고 뻗고 있고 반패가 남네요. 근데 반패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몽창 선수가 틀어버린 거예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 두면 반집을 졌으니까 틀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틀었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반패를 이제 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아니고 공배를 메워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메워지고요. 결국 있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 패가 하나 남아요. 이제 바둑이. 그럼 이 패를 하다가 백이 패감이 없으면 그냥 이런 자리 공배를 두는 거잖아요. 네. 이으면 반면 7집입니다. 그런데 중국 룰은 공배도 집이에요. 자, 공배를 메워요. 흑이요. 그러면 따낼 때 또 패감 쓰고 따내고요. 백이 공배 메우면 또 공배 메웁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되고 따내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둑은 근데 그걸 두고 네. 이제 백이 패를 지고 흑이 이어야 되는데 이런 바둑은 역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공배가 다 패감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신민준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겼어요. 네, 중국 룰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있고 공배 메우면 반면 7집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공배도 집으로 치는 중국 룰의 특성상 여길 메우고 백이 패감이 없으면 착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이 한 번 더 둬서 여기 리우면 여기 둔 공배가 집이 되니까 반면 8집으로 역전이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패감도 백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공배 하나씩 메우는 게 다 패감이에요. 그래서 이 바둑은 네,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신민준 구단의 반집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패를 실제로 버텨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공배를 메우고 이 반패를 계속 버텨서 반집 이긴 실전 예가 있습니다. 오히려 흔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 룰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근데 한국 선수들도 워낙 룰에 대한 숙지가 좋아져서요. 도로 그걸 버텨서 네. 이길 때도 있거든요.
신민준 선수 가슴 철렁하게 하고 네. 나서 다시 좀 평정심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아슬아슬했거든요. 신민준 구단 역시 단수 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걸로 넘었다면 이쪽 끝내기도 안 당했겠죠. 이걸 넘었다면 아주 쉬운 바둑이었는데 6일 단수 쳤다가 바둑이 좀 심각해졌고 이 석점에 좀 집착을 한 게 한바탕면 좀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아마 신민준 구단은 저 패를 빨리 때려낼 겁니다. 네, 바로 따내야죠. 저 패를 이기지 않아도 이겼지만 바로 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반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백이 한 점을 따냈고 지금 상황이 반면 8집 있고 이으면 흑이 반면 8집 이긴 상황이라면 백이 여기를 안 있고요. 계속 공배 메우면서 버팁니다. 그럼 결국은 마지막 공배 백이 메우고 흑이 패감 없어서 이 패마저 이어간다면 반면 8집이 아니라 반면 7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배도 집으로 세는 중국 룰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 패감이 흑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거길 밀었는데요. 거의 한 집짜리잖아요. 그냥 이어도 이겼습니다. 저 반패를 이어도 반집을 확실히 이겼고 지금 신민준 구단의 손길이 잠깐 멈춘 거는 마지막으로 계산을 정리를 해보는 것 같고요. 이어버리네요. 네, 그렇게 두는 게 더 편해요. 네, 이렇게 되면 반면 7집이고 아예 변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완벽하게 이겨서 그냥 기회 한번 주지 않고요. 뭐 여유 있게 승리하는 걸 바랬는데 결국은 고생을 했죠. 네, 저는 여기서 퉁몽청 선수가 돌을 항복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귀를 하고 싶으면 돌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국 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개각하기가 복잡해서 심판이 와서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에 있는 돌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복귀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다 두고 이제 불개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중국식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매너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그래도 복귀는 해봐야지, 상대랑 얘기를 좀 해봐야지 하면서 좀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네요. 네. 짜릿하기도 하지만 진짜 가슴 철렁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네. 가슴 철렁함을 줬거든요. 뭐 이바둑 신민준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재미는 느끼실 수 있었지만 신민준 선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철렁했던 한 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기고도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약간 찜찜하죠.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겨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기고 진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 바둑을 졌다면 신민준 구단한테 가는 내상은 상당했을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거는. 정말 너무 쉽게 두려다가 뭐가 하나 꼬이니까 사실 또 퉁몽청 선수의 집중력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끝까지 네. 버텨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끝내기에서 정확한 수준 좀 밟아가면서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흑도 이길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좋은 끝내기가 신민준 구단이 찾아내면서 승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이거는 변화의 여지 없이 100 반집승입니다. 자, 지금 두는 걸로 봐선 끝까지 개각까지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퉁몽청 선수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불계승입니다만 반집승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네,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 사실상 반집승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봐도 간단히 총평 부탁드릴게요. 신민준 선수가 초반부터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생일대 명국을 두는 게 아닐까. 네, 저희가 기대를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 보여줬는데요. 마지막 장면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추격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진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반집 승부였는데 그래도 신민준 선수 마지막 어려운 상황에서 반집 끝내기 또 반집승을 하는 끝내기를 찾아내면서 반집승을 지켜냈고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이런 바둑 좀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힘들어지죠. 다행히 반집승을 지켜내면서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